믿거나 말거나 공포괴담들. 첫 번째 이야기, 동생의 기묘한 유체 이탈. 좀 오래된 얘기지만 조심스레 풀어봅니다. 때는 한 20여 년 전이고 저희 네 가족은 외진 동네에 오래된 맨션에 살고 있었습니다. 해가 잘 들지 않고 습해서 그런지 바퀴벌레도 많았어요. 제가 몸이 좀 약한 편이어서 가위 눌림이나 이런 걸 자주 느꼈었죠. 희한하게 그 맨션에 산 이후부터 자주 그랬던 것 같습니다. 얼굴 없는 귀신이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저를 한참을 째려보다 벽 속으로 사라진다거나 시끄러워서 잠을 깼는데 제 가슴 위에서 이상한 형체의 아이들이 막 뛰어논다거나 심지어는 낮잠 중에도 시커먼 형체의 무언가가 둘이나 나타나 제 양다리를 하나씩 잡고 제 혼을 빼내려는 짓까지. 물론 이게 전부 가위 눌림이라 믿고 싶습니다. 유체 이탈도 여러 번 경험했는데 경험자들이 말하듯 정말 천장에서 제가 내려다 보이더군요. 무섭기보단 신기한 경험이었죠. 그래도 여기까지는 괜찮았습니다. 어느 날 제 남동생이 거실에서 TV를 보다 잠들고 전 제 방에서 새벽 늦게까지 컴퓨터를 하고 있었죠. 그런데 그 새벽에 땀범벅이 된 제 동생이 제 방에 들어와 절 때리는 겁니다. 말도 할 정신없이 여기저기 주먹질을 했습니다. 전 동생이 미쳤나 했죠. 그러다 한참을 숨을 고른 뒤 동생의 말에 온 몸이 굳어버렸습니다. 말인즉슨 자기가 자고 있다 눈을 떴는데 벼위가 눌린 겁니다. 그런데 베란다 쪽에 저승사자 같은 놈이 하나가 자신을 보며 뭐라 중얼거리며 무슨 책 같은 거에 자기 이름을 적고 있다고 느껴서 바로 헐레벌떡 일어나 제 방에 뛰어들어와 제 등을 치며 도와달라고 했답니다. 그런데 저는 컴퓨터만 하고 있던 거죠. 소름 돋는 건 가위가 눌렸던 뭐던. 제 동생이 제가 그 새벽에 컴퓨터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고 있었냐는 겁니다. 물론 다시 깨어나서 제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보복을 하러 제 방에 왔을 때도 컴퓨터를 하고 있었지만 정황상 제 동생의 정신이 그런 상황까지 인지할 만큼이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. 저랑 한 공간에 있는 걸 정말 싫어하는 놈이 제 침대에서 부딪히고 자는 것까지 감수한 걸 보면 적어도 거짓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그 이후로도 그 집에서 안 좋은 일 투성이었죠. 전세금도 뜯기고 낡은 건물이라 물이 새고 겨울에는 동파되고 하수구는 역겨운 우물이 역류하고 결국 이사를 가게 되었죠. 후에 들은 얘기로는 그 건물터가 예전에 물줄기가 흐르는 묘지였다는. 또 한 번 진절머리 나는 악연의 끝을 들었습니다. 비과학적인 일들을 겪으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사회생활도 몇 년 못하게 돼버렸으니까요. 두 번째 이야기. 비가 내릴 때 나의 아내와 만났다. 비가 내리던 어느 날 나 홀로 숲을 헤매고 있었다. 숲에서 의미를 찾는다는 얘기는 이미 나에겐 아무 의미가 없어질 정도였다. 그러니까 나는 지금 비바람과 맞서 싸우며 외로이 걷고 있었다. 그러던 중에 발견된 한 낡은 오두막은 나를 그리로 인도하였다. 처음에 사람의 흔적이 있을까 가까이 다가가던 나는 먼지가 구석구석 쌓여 있는 사람의 흔적이라곤 누이쉽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폐가였다. 춥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했던 나는 이내 실망하였고 단지 비를 막아줄 뭔가가 필요했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자고 가는 계획으로 바꿨다. 밖에서는 비가 쉴 새 없이 퍼부었고 이따금씩 부는 비바람에 낡은 판자가 뒤흔들렸다. 단지 피곤했기에 인해 잠이 들었고 가끔씩 치는 천둥에 화들짝 놀라면서 깨어나기 일쑤였다. 첫날 밤 그렇게 낡은 오두막에서 보낼 수 있었다. 그 다음 날도 나는 계속 그 오두막에 머물렀고 그러던 와중에 멀리서 나와 비슷한 처지를 발견할 수 있었다. 아마 나처럼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. 가까이서 보니 한 여성이 길을 잃은 모양이었다. 안색이 좋지 못해서 오늘 하루만 오두막에서 보내라고 일러뒀다. 그 여성은 너무나도 흔쾌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오히려 놀란 건 내 쪽이었다.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 모르는 남성과 함께 있으면 둘 다 오붓하게 보냈을 거라 생각해서 분명 의심을 할 것이다. 난 그 여성을 위해서 밥상을 마련했고 둘이서 조촐하게 배를 채울 수 있었다. 표정을 보니 고기국은 기대하지 않았던 터라 안심이었다. 나는 오늘만큼은
외롭지 않았는데 사실 이 낡은 오두막에 세상과 고립되어 홀로 살아가려니 진저리가 처지던 터였다. 이윽고 저녁이 찾아왔다. 밥을 해주려던 찰나 갑자기 그 여성이 낯선 표정을 지으며 나를 노려보고 있었기에 그만 질겁을 하고 말았다. 너무나도 놀랐었다. 평소 그 여성은 상냥한 말투와 천진난만한 미소로 나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다. 그럼에도 그 여성의 눈빛은 이글거렸고 피부는 너무 창백하여 오히려 살아있다는 것에 의심을 가질 만큼 변해 있었다. 사실은 내가 사는 이곳은 1년 365일 중에 해를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없었다. 그만큼 비가 꼬박꼬박 내렸었고 그친다 싶으면 반복적으로 내리는 비 때문에 햇빛을 볼 기회는 적었기 때문이다. 그래도 그렇지 그 여성은 너무 변해버렸다. 나는 그 여성이 너무나도 좋았었다. 남 모르게 사모를 하던 나의 마음은 변해버린 그 여성에게 무언의 애정을 느꼈다. 나는 조심스레 그 여성에게 다가갔고 애정 깊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. 경계하긴 했어도 내가 안았을 때 비명을 지르거나 반항하는 태도는 보이지 않았다. 나는 그녀를 더욱 끌어안았고 뒷머리를 쓸어내려주는 식으로 달래주었다. 그로부터 벌써 3년이 지났다. 지나간 시간과 흘러가는 세월은 나에게 딸을 선물했다. 나는 너무 행복했고 이 모든 게 낡은 오두막 탓으로 돌고 있었기에 나는 벗어날 수 없었다. 어느 날 나의 딸아이가 계속해서 내리는 비에 적응할 수 없다는 듯이 칭얼거렸다. 그도 그럴 것이 내 아내를 닮았는지 아니면 햇빛을 못 보고 살았는지 내 아내만큼이나 창백한 딸을 보자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면서 내뱉었다. 이곳은 아빠와 너희 엄마가 처음 만나고 서로 알아가던 장소였단다. 그러니 내가 아빠를 조금 이해해줬으면 좋겠구나. 그러자 내 딸아이는 실망한 듯한 표정으로 아내에게 달려갔다. 엄마, 아빠가 이상해. 아빠는 햇빛을 보기 싫으신가 봐. 딸아이가 투정을 부리자 내 아내는 볼을 꼬집으며 사랑스럽다는 두로 달래주었다. 그건 너희 아빠가 조금 유별나서 그렇단다. 나는 멀리서 그 얘기를 들으며 미친 듯이 퍼묻는 비를 바라봤다. 그날은 어딘가 이상했다. 기분 나쁜 안개가 주위에 잔뜩 서려 있고 불안한 예감을 감지했다. 오늘은 아무데도 나가지 말라고 주의를 줬다. 그 이후 찾아온 저녁은 나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. 내 딸아이는 기분 나쁜 안개에 한층 예민해진 태도로 울며 불며 매달리자 나는 할 수 없이 자장가를 불러주었다. 그렇게 딸아이를 재우고 나자 아내에게 걱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었다. 내 딸아이는 정말이지 당신과 닮았어. 나는 지금 사실 불안하거든. 혹시 저러다가 내 딸아이가 정말 우울증에 걸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. 아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윽고 말을 꺼냈다. 당신도 참 별 걱정을 다 하시네요. 절대 그럴 리 없어요. 나는 아내의 말을 듣고 안심했다. 그래도 나는 미심쩍은 눈빛으로 잊고 싶은 그날의 기억을 떠올렸다. 나는 아내를 이끌고 방에서 같이 자기로 한 것이다. 아내와 함께 있었지만 잠이 오지 않아 소파에 기대어 TV를 보다가 딸아이가 생각나서 방에 들어갔다. 딸아이의 이마에 뽀뽀를 해준 뒤 사랑이 담긴 말로 속삭였다. 아가야 잘 자렴. 나는 마지막이 담긴 딸아이에게 보내는 나의 애정이었던 것이다. 그렇게 어느 늦은 저녁을 보내고 아침이 찾아왔다. 한참 잠을 자고 있던 찰나에 주위가 시끄러웠다. 일어난 나는 그만 울부짖고 말았다. 싸늘한 주검을 보고 만 것이다. 내 안에는 피가 잔뜩 묻어있는 칼로 다른 한 손으론 딸아이의 머리를 잡고 나를 노려보고 있었기 때문이다. 나는 절망했다. 그날의 변해버린 내 아내를 떠올리며 이윽고 절망은 분노로 변하였고 나는 아내의 목을 조른 뒤 움직임이 없자 근처 강에다가 던져버렸다. 이윽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강물은 새빨갛게 변해 있었다. 마치 나를 저주하는 아내의 눈빛처럼 싸늘하게 죽어간 딸아이를 생각하며 그 강물 앞에서 흐느끼고 있었다. 언제나 항상 그 자리에서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
댓글 부탁드립니다.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